따라서 좀 쉬고 할 거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3개 이상을 활용해서 이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이야기에다가 밑줄. 이야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을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소설의 3요소가 아니라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이러한 것들. 일단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니까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패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라는 말을 서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일을, 사건을 풀어냅니다. 물론 소설에서의 이 사건은 다른 말로 거의 갈등의 유의어입니다. 그냥 갈등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런 거 있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60페이지에서는 볼 거 없어요. 시작해 봅시다. 이 소단어는 서사갈래의 구성 요소들이 서사갈래. 뭐 떠올리면 된다고? 소설. 소설 말고 또 있나요? 엄청 많지. 설화, 신화, 전설, 민담. 이런 애들도 다 서사갈래에 들어갑니다. 서사갈래의 형상화 방식을 이해할 겁니다. 작품을 통해서 주제 구성 문체와 같은 소설갈래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전체의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걸 이해하고 일단 정지.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인데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다시 한번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사건과 갈등 양상이 서술 시점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서사갈래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서술 시점 몇 인치 무슨 시점이냐고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점은 총 몇 가지? 4가지.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혹시 얘네들 얘기는 알고 있어요? 아주 훌륭해. 됐어. 산포 가는 길은 느낌상. 됐어. 읽어봐야 알지. 그걸 느낌으로 어떻게 알아? 헛소리하고 있어. 제재 소개. 밑줄에 봅시다. 70년대 산업화 과정.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의 삶. 우연히 만난 새 인물은 떠돌이 노동자와 술집 작부. 고향을 떠나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어.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정을 나누지. 그래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납니다. 이 소설의 3포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해체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이쿠야 가상의 공간입니다. 실제 있는 데 아니에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3포는 그냥 아주 작은 포구에 있는 도시라고 할 것도 없어. 마을이야. 근데 70년대가 되면서 개발되어 가고 있는 거지. 개발 중이에요. 현재 70년대 기준으로. 난 삼포 도시야.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감옥에 가서 좀 징역 좀 살고. 공사판에 와서 막노동 했는데 이런 씨 이렇게 해라면 도저히 못 살겠다. 고향이나 가야지. 하는 중에 뭐 어떤 같이 일하는 남자 만나고 술집에서 도망가는 여자를 만나고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여자는 고향이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미안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같이 노동하고 있었던 건설 노동자한테 나 고향이 삼포인데 너 살기 너무 힘들면 그냥 우리 같이 내 고향에서 소개해 줄 테니까 우리 고향 가서 같이 살래? 라고 하려고 이제 고향 가려고 기차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그녀의 옆에 할아버지가 어디 가? 삼포요. 삼포 요즘 엄청 핫하지. 핫하긴 무슨 그 조그마한 항구 도시예요. 아니요 요즘
엄청 공사가 심야. 바다를 메운데 거기에다 무슨 리조트인지 나발이지 짓는다고? 우리 아들도 거기에서 불도저 끌고 있어. 내가 꿈꾸던 고향은 한가하고 평화로운 공간인데 그렇게 북적북적 되어버려 있다고? 뭐야, 난 고향 찾으러 고향에 돌아가고 있는데 고향이 사라져버렸네. 70년대 산업화라는 건 도저히 사람을 맘 편하게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구나 라면서 70년대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밑으로 나올게요. 서경이 형님 마치 아는 사람 같죠? 전혀 몰라요. 그냥 이분이 써놓은 장길산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미친놈처럼 10권짜리 책인데 그걸 고2, 고3 때 읽고 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엄청 욕먹어 혼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너무 재밌어. 장길산이. 글의 종류는요. 단편소설이고요.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입니다. 쓸까요? 70년대 산업화를 비판합니다. 70년대 시골길과 감천역.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빨간색 밑줄.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채 떠돌아다니는 소외된 하층민의 애환. 이 말 중요해요. 길을 가는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일들 중심 사건 전개. 앞에 배운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고 이거는 길을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70년대에 대해 작가 고봐 비판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는 아신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 믿어보고 넘어갑니다. 네. 후회되면 빨리 지금이라도 얘기해. 그럴까요? 알겠어요. 이렇게. 어때? 겁나 잘 주지. 이렇게. 밑에 설명 읽기는 할 거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소설 속의 세계가 이렇게 있어. 소설 속의 세계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서 나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나 말고 다른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쨌든 소설 속에 들어가서 나라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1인칭. 내가 내 얘기를 한다? 내가 주인공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모르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표현할 수 있죠. 1인칭 관찰자 시점. 됐을까? 다음 또 어떤 시점이 있냐면 소설 속에 세계가 있지. 젊은 남녀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요즘 25, 21 그렇게 달달하다면서 이렇게 난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 건 없어. 25하고 21하고 서로 알콩달콩하는 이야기를 소설 속에서가 아니라 소설 바깥에 어떤 아저씨가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바깥에 있죠.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얘는 완전 남이지. 제3자는 빠져 할 때 그 3자지.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 3인칭. 쟤네들이 하는 것만 보고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준다 3인칭 관찰자 시점. 하지만 이거 시나리오 쓴 작가야. 감독이야. 내용 다 알아. 이 관점에서 요 점에서는 얘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사실 밝혀지지 않은 얘의 과거가 뭔지 알고 있어. 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전지적. 어디에 위치해서?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물론 올해 수능 특강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 대신에 전지적 서술자 시점 이런 말을 씁디다. 이런 것들 이렇게 확인했을까요? 그래서 시점은 총 4개입니다. 끝. 작품 속에 내가 등장하냐? 1인칭. 내가 내 얘기한다. 1인칭 주인공. 내가 남 얘기한다. 1인칭 관찰자.
작품 바깥에 있다. 서술자가 3인칭. 속마음까지 다 알아. 전지적. 온전히 알지자 모든 것을 다 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 그냥 난 구경하는겨. 3인칭 관찰자. 됐을까요?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갈등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고 당연히 재밌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싸움은 싸움 구경, 불구경. 그렇지. 옛날에 갑돌이랑 갑순이가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대. 그 얘기는 아무도 안 봐. 왜? 싸움이 없거든. 갈등. 소설 속에서의 인물의 내면의 욕망이나 내적 갈등. 인물 간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상태. 싸움이 보이지. 외적 갈등.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어. 아저씨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외적 갈등. 저 싸움이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냥 가서 말릴까? 뭐야. 내가 귀찮은 일에 얽히면 나도 피곤해. 그냥 가자. 아니야. 난 평소에 정의로운 사람이잖아. 됐어. 지금 똥 마려. 빨리 집에 가야 돼. 속으로 고민하면 내적 갈등. 싸우는 게 보이면 외적 갈등. 사건을 전개시키고 이야기를 끌어나갑니다. 갈등이 전개되고 해소되는 양상을 통해 주제가 드러나고 그렇지. 갈등이 있어야 주제가 드러나는 거지. 재미와 감동,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은 소설에만 있나요? 아니요. 시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갈등을 기본으로 하는 문학갈래는 뭐가 있다? 서사갈래하고 극갈래, 희곡, 연극대본 이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60페이지는 볼 거 없고요. 61페이지 꼼꼼히 읽어보시는데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본문 보기 전에 오른쪽 먼저 볼게요. 야호!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밑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길을 따라서. 그래서 이 소설에서의 길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 갈등, 시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사건은 여러 가지 있고 갈등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외적 갈등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내적 갈등이 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밑에 산포 가는 길 우리 앞에서 봐서 이미 알죠. 70년대 너무 추워. 겨울 이야기 할 거예요. 70년대에 산업화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지게를 져서라도 도시에 가야 한다. 농촌을 다 떠나죠. 농촌이 해체되고 있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 셋, 영화, 밑에 나오는구나. 영다리, 정시, 백합. 그리고 미리 쓸게요. 여기에서의 고향은 삼포고 이 삼포는 밑에 나오는 인물 영다리, 정시, 백화 중에 정시의 고향이에요. 이렇게. 겨울입니다. 아이고 없는 사람한테는 여름보다 겨울이 더 괴롭지. 이렇게. 바람이 매섭고 눈이 많이 내려 황당합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보여줍니다. 삼포에 가는 3명의 인물, 영다리,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노동자, 공사장 인부인데요. 식당 밥값 떼먹고 도망갈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네. 아니야, 그렇진 않아. 정씨, 교도소에서 나와서 고향 가는 길이고요. 백화, 술시중 들다가 도망쳐서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어쨌든 공통점, 고향 떠나 뜨내기 삶을 사는 고단한 처지에 있습니다. 왼쪽, 이제 본문 보러 갈게요.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냥 느낌상 갈 데 있어 없어? 없어. 위에. 일하던 공사판에 일이 끝나면서 새로운 공사판 찾아가야 돼요. 정착하지 못한 곳 떠돌아야 하는 뜨내기. 겨울에 새벽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었다. 추운데 겨울에 새벽에
바람이 불어와. 야, 영달이 보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지. 황량한 현실을 보여주는 배경.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배경 묘사.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서 있는 천공을 베면서 지나갑니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딱 겨울이네 수십여 그루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새벽에 겨울바람 불어오고요. 바람 소리 불려오고요. 가지만 남은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이 나무 너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지. 아, 현실이 영다리한테 너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뭐 쓰여져 있어요? 영달이 처한 황량한 현실. 밑으로 내려오죠. 그가 넉 달 전 이곳을 찾았을 때는 잠깐 추수기에 일었을 때였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었다. 그러니까 이 공사판엔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공사 다 끝나가니까.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가 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진작부터 예상했었다. 공사판을 찾아 떠도는 영다리의 삶. 얼마나 힘들까.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여기 봐.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바깥 떼먹고 튀어나야 되는데 이제 언제 튀나 그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지.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흙이 부서지는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쪼인 곳은 녹기 시작해서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었다. 여기도 역시 배경 묘사. 다가오는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끝이 벌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어올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영다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저쪽에 그늘진 곳에서 누가 나오고 있어. 지금은 너무 어두운 데라서 어떻게 사람은 안 보이고 발만 보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걸을 때마다 뒤에 붉은 진흙판. 이 아저씨 진흙판 헤치고 나왔구나. 이런 것이.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다리 쪽을 보면서 걸어왔었다. 키가 크고 영다리는 작달막했다. 정씨 키 크대. 팽팽하게 불러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매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의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정씨의 외양묘사. 아직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별거 없어요. 뭐 있어? 영다리, 정씨, 인물 소개, 겨울이에요. 정씨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영다리는 뜨내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에요. 영다리 인생이 쉽지가 않구나. 그냥 그거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2달락 쓰고, 3달락 쓰고 있는 거지. 다음, 중간 부분. 영달은 공사가 중단이 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나다가 길에서 우연히 정씨를 만난다. 아이쿠야. 정씨는 교도소를 나와서 고향인 삼포로 간다. 왜? 여기에 가서. 정씨의 고향이죠. 정씨의. 여기 가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마음의 안식처.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에 들르고 술 시중을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백화. 이따 나중에 같이 걸어갈 여잔데, 그쵸? 백화 이름 너무 예쁘지 않나?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소?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고 영다리는 언제요? 하고 나서 작년 겨울,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내가 진짜 세상에 뭐 그런 일이 다 있냐, 뭐 이상한 일을 겪었었지. 좋았죠. 정말. 대전에 있었어요. 옥자라는 여자애를 만났었죠. 그땐 공사장에서 별 볼 일도 없었고 노임도 실했어요. 그땐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것들. 많이 벌었다고? 네. 영달이 돈 좀 벌게 해줘.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은 돈 좀 넉넉하게 버는 시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때마침 여자 만나서 그냥 살림 차리고 있었었어.
아, 살림살이였구만.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애도 한번 가질 뻔했었는데 지난 봄에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 살자고 서울로 식모자리를 구해서 떠나갔죠. 얘네 둘이 일종의 이별을 했죠. 이별을 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실직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헤어져서 잠깐 살기로 한 거지. 그런데 우리 같은 떠돌이가 약속 따위를 지킬 수가 있나요? 당연히 돈 모으면 모여서 같이 살자라는 걸 당연히 지킬 수가 없었지. 나는 떠돌입니다.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고, 모여서 살자, 어떻게 정착해서 살자. 하지만 나는 떠돌이라서 그런 거 정착은 택도 없는 얘기죠. 자조적인지.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새우는 적도 있었습니다. 좋아하긴 진짜 좋아했나 봐. 내 곁에 있던 옥자가 서울에 식모살이 하러 갔어. 뭐 하는 거야? 이때 영다리는 무슨 생각했을까? 빨리 돈 모아서 옥자 데려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살자라고 했는데 그 약속 못 지킬 거야. 나 같은 떠돌이 뜨내기가 뭘 하겠어. 이런 얘기. 와 동시에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자책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 경제적인 문제로 여자와 헤어진 적이 있어?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 정씨는 흐려진 영다리의 표정을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보고 있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요. 너 지금 옥자 못 잊었지? 시간이 지나면 옥자 잊게 되어 있어. 영다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지. 어머, 정씨는 영다리를 위로하고 있다? 정씨는 영다리, 아유, 저 불쌍한 사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거지. 바로 도시 빈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줄 거예요. 결국엔 심리적 거리감은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겠지. 그 얘기가 옆에 오른쪽 영달과 정씨의 심리적 거리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다시 왼쪽 본문으로 돌아오죠. 국밥집에 갔는데 뒤뜰로 나갔던 뚱뚱이 여자가 호들갑을 떨면서 들어왔다. 아이고 어제 눈이 올 것 같은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그냥 바람이 부네. 아이고 이놈이 두상이 꼴에 도중에 가다가 말고 돌아올 게 분명하지. 그냥 눈 엄청 오네. 아무데도 못 다니겠어. 정씨가 뚱뚱보 여자의 계속될 수다를 막았다. 시끄러우니까. 월출까지는 얼마니요? 한 60리 돼요. 버스는 있나요? 오후에 두대집 있지. 그냥 인연이 딱 잡아가지고 그냥 막차로 돌아올 텐데 참 어디까지 가시오? 여기에서의 인연 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뚱뚱보 여자는 백화 잡아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겠네? 정씨 아까 어디에서 일한다라고 했어? 술집에서. 그럼 뚱뚱보 여자는 뭐야? 술집 주인 정도, 뭐 마담 정도 되겠지. 아, 택들 어디까지 가시오?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라고 해놨지만 뭐예요? 결국엔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요지. 특별한 목적지 없어. 바다 멀리 가시네. 그러면은 여기 큰 길로 가실 거요. 요렇게 있고 여기에 국밥집이 있고 국밥집 뒤에 붙어서 뭐 이렇게 술집 같은 게 있었나 보지. 요렇게 가고 있고 가면은 이렇게 뒤에 큰 길이 하나 나 있을 건가 봅니다. 바다 가려면은 기차 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큰 길까지 가시오? 정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의자를 궁둥이에 붙인 채 앞으로 다가왔다. 여자가 지금 여기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 정씨하고 영다리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망간 계집에 여자의 백화라는 애가 있는데 얘 좀 잡아다 줄 수 있냐? 돈은 많이 주겠다. 부탁 하나 합시다. 가다가 한 22쯤 되고 머리는 긴데다가 외눈 쌍꺼풀인 계집에 만나면 잘 캐다가 좀 잡아오쇼. 내가 현금으로 딱 10,000원 내리라. 이 10,000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기차역에서에 보면 꽤 큰 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인 남자 둘이 조그만 여자애 하나 잡아다만 와. 그럼 내가 10,000원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씨가 빙그레 웃었다. 영다리가 자신 있다라는 듯이 기세 좋게 대답했다. 아이 그렇게 하쇼. 대신에 데려오면 꼭 10,000원 내야 합니다. 라면서 정씨와 영다리는 백화라는 여자애가 왜 도망갔는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지 않아. 아직은 그냥 돈 준다니까. 아이고 내 나쁜이요. 오늘은 여기에서 하루 펑 묵었다 가시구랴. 좋았어. 그들은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뒷덜미에다가 여자가 소리를 쳤다. 머리 길고 외눈 쌍꺼풀이요. 잊지 마쇼. 라면서 어떻게 백화 잡아다 주세요라는 부탁을 듣고 있습니다. 잡아다 줄까? 아니라고 해줘. 백화 불쌍한 여자예요. 근데 잡아다 주면 안 돼요. 왜냐고? 왼쪽 페이지 잠깐 오세요. 삼포 가는 인물 영다리 정씨 백화 꽤 같이 가야 돼. 이렇게 빨리 같이 갈 거라고 얘기해줘. 잡아다 줄 거야? 그렇죠. 잡아다 주지 않을 거예요. 아주 예지를 잘하고 계시네. 다음 페이지. 해가 낮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위는 누런 색안경을 통해서 내다본 것처럼 뿌옇게 흐렸다. 눈 내리려고 흐릿흐릿한 날씨. 역시 배경묘사. 선생님 배경묘사 꽤 많이 있네요. 예, 꽤 많이 있어요. 이러한 배경이 주는 우울함이 인물의 심리에 영향을 줄 거거든. 아, 그러면 겨울이니까 겨울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오른쪽 보세요. 서정적 배경으로서의 눈. 밑에 요거는 읽어볼 거지만 눈이라는 건 여기에서는 고달픈 삶 속에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들 서정적 배경이 조화를 보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 와서 본문 볼게요. 바람이 읍내의 신장로 새로 낸 길 한복판에서 회오리 기둥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렇게 큰 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대요. 영다리하고 정씨하고 이렇게 걸어갈 건데 갈 건데 못 따라서 길 따라서 그들은 고개를 쳐박고 신장로를 따라서 올라갔다. 추워서 그랬겠지. 영다리가 담배 한 갑을 샀다.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얘네들 바람소리가 날카로워. 아, 얘네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앞으로 걸어가겠지만 쉽지 않겠구나.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듬성듬성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길 걸어가야 하는 사람한테 눈 내리면 시련이지. 허공에 차츰 흰색이 빽빽해졌다.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겠네. 한 20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 큰 송이를 이룬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왔었다. 이 두 사람한테 눈은 그렇게 달갑지 않아. 그렇지만 일단은 눈이 찰져서 걷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고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었다. 오래 못 가.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버렸다. 도중에 그들은 옛 원님의 송덕비, 옛날에 이 마을에 살던 사또님이 백성들 엄청 사랑해 주셨지. 죽고 난 다음에 고맙습니다. 비석 같은 걸 하나 세워놨었대. 비각 앞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었다. 비석이 있고요. 이곳에 있었던 원님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뭐 해놓고 진짜 간단하게 지붕만 얹어놓고 이런 거 있는 거지. 어쨌든 여기 안에 옆에 비석 옆에 가면 눈은 맞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들어갔지. 비각 앞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 앞에는 신장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신장로 큰 길, 신장로 큰 길.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가려는 길이겠지. 이제 요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이정표 있어야 돼요. 팻말에.
요쪽은 어디? 요쪽은 어디? 쓰여져 있어야 되고 그거 보고 가야 되는데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기는 했으나 아이쿠야 녹이 쓸어 벗겨져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 아, 얘네들 길 걸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비각처마에 웅크리며 담배를 피웠다. 정씨가 하늘을 보면서 감탄했다. 이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 들겁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겨울에 눈 많이 오면 풍년 든다고. 그렇대요. 눈이 오늘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네. 아, 처음엔 기분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오다 가다 길 가기가 쉽지 않겠는걸? 아까 눈 올 때 분위기 되게 좋다 그랬는데 오래 못 갈 거라고 그랬잖아. 벌써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죠. 까짓 거 뭐 가는 데까지 가고 내일 또 갑시다. 저기 누가 오네? 아까 거기에서 있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깊숙이 내려쓴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의 모자챙과 접힌 부분에선 눈이 빙수처럼 쌓여 있었다. 이런 어떻게 뭐 이렇게 중절모 이거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눈이 쌓여 있다고. 그냥 눈 많이 왔다는 얘기지 뭐. 정 씨가 일어나 꾸벅하면서 어유 그래도 노인네한테 저기 뭐야 예절은 엄청 잘 갖추고 있죠.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 모르셔. 월출 가는 길이 요 아래입니까? 윗길입니까? 아, 윗길이기는 한데 제 언덕이 있어서 아무래도 쉽지 않을 거야. 눈이 너무 와가지고 지금 교통도 두절된 모양이던데 뭐 버스 이런 거 차 못 다녀. 아랫길은요. 아, 월출은 아닌데 고을 3개를 지나면 감천이라고 나오지. 요렇게 윗길, 요렇게 가는 아랫길, 여기로 가면은 월출. 그런데 여기에는 가기가 쉽지가 않아. 월출은 아니고 마을 하나, 둘, 3개 지나면 감천이라는 데가 오는데 감천에도 철도가 닿습니까? 감천에 기차 지나갑니까? 감천 지나가지. 아이고. 그러면 감천으로 가야겠구만. 목적지가 없어. 그냥 기차만 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씨가 인사를 하자 노인이 눈에 가득 쌓인 모자를 위로 들어 보였었다. 다음 페이지. 옆에서 확인할 거 있었을까? 됐어. 중약불 줄거리. 길을 걷다가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난 정씨 큰일 났네. 백화 입장에서는. 정씨랑 영달이 뭐 할 건데 이 여자 잡아다 다시 갈 건데 그쵸? 정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도중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뭐 사연을 하면서 뭐 잡아주기는 뭘 잡아다 줘. 그냥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같이 길을 걷기로 시작을 하는 거지. 이 셋이서 동행하는 거죠. 길을 같이 걷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서로 공감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고 언목을 녹일 겸 들어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삶의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막 잘 살았던 사람이 없어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나라는 얘기만 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연민을 하게 된다고. 서로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 없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이어질 거라고. 옆에 나와 있는 정씨의 현실인식을 읽어봐야 알지. 오케이. 밑에 또 이어서 볼게요. 빨리 이 여행길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행길 끝에 조그만 오두막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우울해요.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아.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이고 온 사방은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 들려왔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 이렇게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셋이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보고 있어요. 불 피워놓고 있지. 캠핑 가고 싶다. 캠핑 좋아해요? 멍 때리면서 그냥 불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감옥뿐만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고해에다 빨간색 네모. 너희 빨간색 네모. 오, 네모가. 빨간색 네모. 세상이라는 게 고통의 세계 아닌가?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계. 정씨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고통밖에 없어. 정씨의 인생에 즐거움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왜 그랬을까? 감옥에도 가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조금 있다가 그 앞날은 모르지만 미래에 갔었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고향도 사라져 버릴 거고 이렇겠지. 감옥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고해 아닌가.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는 잠바를 불러 입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어둡기 전에 이제 가야지. 조금이라도 이동합시다. 감천역으로.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그렇지. 불은 끄고 가야지.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아, 밑줄. 새들은 이리저리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뭐예요? 새들도 집이 있어. 근데 사람인 영다리, 정씨, 백화는 갈 곳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는데 이 새와 누구? 이 소설의 주인공 영달, 정씨, 백화 얘네들은 물론 이제 백화는 갈 고향 집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온전히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 그래서 집 있는 새들과 집이 없는 뜨내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고단하구나. 집도 없어. 비참하구나. 이러한 부분을 순식간에 강조해주고 있죠.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할 셈이에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시집 가야지. 시집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막혀 집에 농사나 거들 거예요. 동생들도 많이 있어요. 일상적인 삶을 포기합니다. 가난한 가족입니다. 백화는 인생 자체가 고달퍼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힘들어서 그렇지 뭐.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위기인가? 아니야. 오히려 이거를 계기로 남자 둘이 빼짝 마른 여자 하나 있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발목이 삐었네? 좋았어. 저 여자 버리자. 우리 둘이 가자. 그럴 거예요? 업고 가겠지. 업히면 정들게 돼 있어. 너무 비약이 심한가? 근데 소설이 그런데 어떡할게요?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영다리 마음 따뜻해요.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사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22살 여자인데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대.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백화가 가난으로 인해서 밥도 잘 먹지 못하고 고생했습니다. 를 이렇게 또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여기 체크. 어디 체크? 진심에서 우러나는 영다리의 배려. 업혀서 백화에 대한 영다리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거야. 꼴배기 싫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업어준다라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었겠지.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며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에 대한 연민이 느껴집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은 없겠어. 되게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네가 몸무게가 적게 나가고 작아서 그래. 사람 보고 근수가 뭐야. 고기 사는 것도 아니고. 표현은 거칠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오른쪽에 딱히 볼 거 있을까? 그러네. 딱히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 있네요. 오른쪽. 정씨는 감옥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고해, 고통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고통의 세계일까?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뜨내기로서 소외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가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고향에서의 백화는 그렇잖아요. 도시의 삶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 나 고향 돌아갈 거예요 라고 하면 고향은 왠지 편안하고 포근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럭저럭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백화는 고향 돌아가서도 집에 농사 거들고 동생들 돌봐야 돼. 백화 인생은 쉽지 않아.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됐을까요? 정시, 인생은 고해지라는 말을 통해서 밑줄, 산업화 과정에서 떠돌이로 전락한 사람들의 힘들고 고단한 삶. 그래서 집 있어야 돼. 얼른 돈 모아서 빨리 집 사세요. 그들은 7시쯤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해 완전히 떨어지기 직전인 것 같아. 아니야, 겨울이니까 해는 떨어졌겠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장이 끝나고 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아직 사람들 많아. 전 부치는 냄새, 고기 냄새, 곰금 냄새가 풍겨왔다. 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업다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여전히 도와주고 있죠? 배려와 정서적 유대감이 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프지? 정씨가 백화에게 물어봤다. 어느 방향이요? 고향이 어디요? 전라선이에요. 난 호남선인데 여비는 있어? 군용차 사정에서 타고 가면 돼요. 돈 없네.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안타깝다. 국밥 좀 사 먹지. 추운데. 팥 시루떡을 사 먹었습니다. 사 먹다가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다리에게 내밀었었다. 나 업고 온이라고 고생했죠? 팥 시루떡은 서로 나눠 먹는다. 정서적 유대감을 드러낸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힘이 배에는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이 정도면 완전 그린라이트지. 어차피 갈 곳이 없으면 우리 고향에 같이 가요. 내가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영다리와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 있지. 영다리에 대한 마음 간접적으로 표현해. 아니, 솔직히 요 정도 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살면은 일자리만 주선해주고 끝인가? 둘이서 같이 살게 될걸. 이런 느낌. 근데 같이 살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도 좋지. 근데 영다리의 마음 한구석에 옥자가 남아있지. 옥자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라는 문제는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인을 떠나보낸 적이 있는데 내가 이 여자, 백화라는 여자랑 같이 산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이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스스로 확신이 없어. 그래서 같이 안타라고. 너무 슬프지 않아? 정씨가 이야기합니다. 난 삼포로 가지만 그렇게 하지. 어떻게? 백화랑 영다리 둘이 같이 가.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했다.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따라갈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내적 갈등하고 있다고. 공공시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물어봤다. 여비 있어? 아유, 빠듯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백화 잡아다 주면 아까 얼마 준대? 1,000원이면 기차 탈 수 있어. 그러니까 10,000원이면 꽤 큰 돈이었었던 거지. 이렇게 지금 한 2, 30만 원? 한 2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 지금 따지면. 어디 가려고?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떠돌이임을 나타낼 수가 있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인생에서.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있는 백화를 보면서 힐끗 말했다. 정씨가 영다리한테 이야기하죠. 같이 가. 내가 보기엔 좋은 여자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또 알아. 2년이 돼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말뚝박고 살게 된다? 정착할지. 이런 때에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말뚝박고 산다, 뜨내기. 둘이 서로 대조. 하지만 뜨내기는 현실이고 말뚝박고 사는 거는 이상적인 건데
이러한 이상적인 삶이 사실은 어때요? 마음처럼 쉽지 않지.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치, 말뚝박고 사는 게 좋기는 좋아. 하지만 어때? 처지와 능력이 안 되기에 안타까워. 하다못해 직업이라도 있었으면,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었으면 뭐 어떻게 해볼 텐데. 안 돼. 아무것도 없어. 전 재산 진짜 1,000원이야.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백화는 왜 불안한 듯 지켜보고 있었을까? 자기 혼자 이제 같이 오니라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 다시 헤어질까봐. 저 둘한테 버림받을까봐 불안하지. 영다리가 말했다. 결정했네.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부족해서 백화와 같이 가는 걸 포기하려는 영다리. 이미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어. 마음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이미 겪어서 알고 있어. 인물들이 보이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대요. 영다리는 백화를 부축해주고 백화는 떡 나눠주고 정신은 영다리한테 정착하라고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떠돌이 삶을 사는 이들이 요게 중요하죠. 함께 길을 걸으면서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다리는 속으로 고민합니다. 혼자 살까? 저 여자랑 같이 살까? 사이에서. 마음과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엔 함께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이렇게. 만약에 당신이 영달이면 어떻게 결정했을 거예요? 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냥 혼자 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삼포에 같이 가실라고? 뭐 어쨌든 그래 저 여자 안 따라갈 거야? 그러면 나 고향 삼포 가는데 내 고향 같이 갈래? 뭐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이 시절에는 500원 지폐였으니까요. 저 여자 보냅시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이 시절에 삼립빵이 있었어. 요즘 피카츄빵 만드는 회사 삼립빵.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누구 먹으라고? 백화 먹으면서 가라고. 백화에 대한 영다리의 연민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영다리 진짜 따뜻하다. 백화에게 말했다. 우리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쇼.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영다리가 내민 것을 받아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너무 고마워요. 아, 헤어져야 하는구나. 아쉬워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말이 좀 빠져있죠. 저와 함께 안 가나요? 이렇게. 예,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하여튼 아저씨가 되니까 좀 눈치가 있어. 영다리가 직접 말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대신 얘기해 주는 거지.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 이렇게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표 끊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 이제 표 찍어주는 직원이 있을 거고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기차를 향해서 이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여기에 영다리하고 정씨가 있는데 돌아와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이점례예요. 본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요?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고 정서적 유대감이 커졌다라는 거지. 동행 과정에서의 유대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됐을까? 그대 이름이 뭐예요? 예, 본명이에요? 나한테 너무 공감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거 아니야?
밑에 볼게요.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될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옆에 나와 있는 거 다시 체크하고 갑시다. 백화는 술시중 들 때의 이름, 이점내는 평범할 때의 이름, 백화는 본질을 감추는 거고, 이점내는 본질을 드러내는 거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 백화는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 두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동행을 통해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었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냥 그 생각도 해봐요. 혹시라도 나중에 나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내 본명 알려주는 거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도 해봤었는데. 이렇게. 뭐 밑에 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패스. 이제 마지막 읽으러 갈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영다리하고 정시 어디 갈 거야? 정시의 고향 삼포 갈 거죠. 삼포가 너무 많이 변해 있을 거라고 그랬지.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이런 것도 좀 세밀한 장치 같은 거지. 기차는 연착이었다.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죠. 왠지 이 두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는구나.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의 의자마저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어디에서? 기차역 대합실에서. 요즘은 상상도 못 하죠. 옛날에 그랬으니까. 옛날에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 피우고 그랬으니까. 충격적이죠. 고속버스 안에서도 담배 피우고 그래서요. 고속버스 이렇게 앉아있으면 앞에 의자에 여기 재떨이가 있었어. 놀랍지.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비쳤더니 너무 피곤해졌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견디나? 뭐 아니요, 저 백화라는 여자 한 사흘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저런 술집 여자들을 못 버텨. 무시하고 어떻게 막대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걱정되는 거지.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사실은 백화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아유,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뭐 그럴 거요. 요즘 세상이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하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 70년대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어떤 할아버지 나올 거예요. 정씨 옆에 앉아 있었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펴보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들 가쇼? 예,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불도자를 끌고 있어. 우리 아들이 거기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거지. 삼포에서요? 뭐 어디 공사 벌일 때가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 데인데요. 정씨의 고향인 삼포의 과거의 모습 혹은 정씨의 기억 속의 삼포. 무슨 불도저예요. 자전거도 별로 없는데.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아우, 말도 마로. 지금 거기 육지야. 바다 위에 방뚝을 쌓고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나르고 있다고. 지금 뭐하고 있어? 간척 사업하고 있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삼포라는 데가 그냥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여기 요 동네가 삼포 마을인 것 같아. 여기에다가 뚝을 쌓고 여기 메우고 있어. 이렇게 간척 사업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요? 낸들 관광 호텔 여러 개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데가 없어. 난리 났네. 산업화 도시화로 변해된 삼포. 하지만 세상이 쪄들어 있는 저는 이런 생각하죠. 이런 데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동네는 그렇게 있을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야.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의 장까지 들어섰어. 산업화 도시로 완전히 변해버렸죠. 산업화 도시화로 삼포가 변해버렸다는 뭐의 동의어예요? 정씨가 고향을 잃어버린다지.
정씨가 고향을 잃어버린지. 고향을 잃어버린다. 다른 말로 고향에 왜 가? 그냥 맘 편하게 살려고. 정씨의 정신적인 안식처를 잃어버리는 거다. 완전 이 뜻인 거지. 정씨는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는데요. 아유, 나룻배도 무어 바다 위에 신장로 길이 났는데 나룻배 어디다 쏘?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빨간색 밑줄.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사람이 많아지니 재앙이 펼쳐질 거다. 재앙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거지. 노인은 삼포의 도시와 산업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실 이 노인은 그러면 누구라고 할까요? 작가의 대변인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어. 영다리는 뭐 어차피 자기 고향도 아니야. 영다리 목표는 뭐야? 어디서든 그냥 일해서 먹고만 살 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영다리는 의외로 잘 됐네.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하지만 정신한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고향이 아니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너무 슬프다. 지금까지 정씨와 영다리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래도 정씨는 갈 데가 있었는데 이제는 둘 다 갈 데가 없어졌어.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떠돌이가 되어버렸지. 마지막 문장도 체크.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려갑니다. 기차 어디가 있냐? 기찻길이 있지. 기차가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기차가 가고 있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눈이 내리고 있는 어둠 속으로 기차가 달려가고 있지. 이 기차 누가 탈 건데? 영다리하고 정씨가 탈 건데. 얘네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위에 마음의 정처를 상실한 정씨의 내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목적지 없이 계속 떠돌아야 하는 영다리와 정씨의 앞으로의 삶일 수도 있고 그 정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사람들 좀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 산업화 도시화 되는 건 좋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의 소외되는 사람들도 좀 잘 챙겨주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될 텐데 괜찮을까요? 좋아지겠지 뭐 인생은. 됐고요. 오른쪽 볼게요. 별로 볼 거 없어. 10년 전 삼포랑 현재의 삼포가 너무 달라졌지. 달라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포의 개발로 마음의 정처를 잃고 이제 영달이랑 똑같이 떠돌이가 된 정씨. 노인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뭔가 큰 재앙과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황폐화된 현실을 비판해 줍니다. 됐을까요? 네. 앞으로 넘어오셔서 1번부터 16번까지 시간 여유 있게 드릴게요. 시작해 주시죠. 빠르게 넘어갑시다. 겨울 맞죠? 눈 내리잖아.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다. 그렇지. 옆에다가 쓸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 사건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은 사건은 뭐의 동의어라 그랬어? 갈등의 동의어라 그랬잖아요.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은 아니지. 인물의 행동과 생각이 드러나 있고 배경, 겨울, 인물의 상황, 힘들어. 그게 조응된다. 괜찮죠. 2번, 정신은 유쾌하다기보다는 갈 곳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지금 삼포 갈 거지. 영달과 정씨는 아는 사이다? 아니야. 여기 이 부분에서는 처음 보는 사이죠.
영다리는 일자리 찾아서 나가고 있고 가치관이 다르다? 딱히 그런 거에 확인되는 건 아니지. 2번에 4번. 다음 3번 문제. 이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4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순행적 아니고 의식의 흐름 아니고 두 인물의 시점이면 시점이 두 개란 얘기인데 그럴 리 없고 과거와 현재 교체가 아니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거 맞는 건 4번. 이 글의 인물에 대해 가장 적절한 건 뚱뚱이 여자는 인심이 후한 게 아니라 이게 나쁜 년이지. 죄송해요. 나쁜 여자지. 영다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백화랑 살았겠지. 저기 누구야? 옥자 자꾸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씨는 타인과의 약속을 중시한다? 뭐 딱히 그런 것 같진 않고. 영다리는 물질보다 도덕적 가치 아직 나와 있는 거 없고. 답은 5번이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 위로할 줄 안다. 옥자와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정씨는 누구? 영달이 위로해 주니까. 영달을 위로해 줍니다. 영다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정착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돈을 잘 벌지 못하는 현실. 얼만큼 정착을 하거나 사랑하는 여인과 옥자랑 함께 살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도 안 되는 거지. 너무 속상하다 이런 거. 6번.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설적 표현 딱히 없고요. 감각적 표현, 인물의 내면 갈등 크게 나타나 있지 않고 연쇄적 표현 없고요. 연쇄적 표현 뭐예요? 연쇄법 알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게 연쇄법이지. 반어법 딱히 없고요. 답은 5번이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생생함. 맞아. 여기에 배경 묘사랑 외양 묘사 엄청 많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5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생생함이 드러납니다. 맞아. 묘사 엄청 많이 있었어. 7번. 영다리와 정씨가 쉬어가려는 경우는 이정표를 봤는데 이정표에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죠? 5번. 노인의 역할. 어디야? 감천. 가지. 감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죠? 길을 알려주고 있다. 이쪽 길로 가면 가기는 가는데 길 끊겨 있고 저기 버스 끊겨 있고 언덕 넘어가야 한다. 이쪽으로 가면 마을 3개 지나서 감천 가야 한다. 답은 4번. 인물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다음 페이지 9번. 영다리의 성격은 어때? 되게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지. 에이씨, 말할 거면 예쁘게 하지. 너무 가볍네요. 날씬해서 좋다. 이렇게 어필하고 날씬했나? 너무 등글 맞았나? 재수없어. 이렇게. 답은 2번.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백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 했어요? 10번에? 그렇지. 동생들 많이 있어서 가서 농사 지으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려고 그러죠? 다음.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서로 행선지 달라요. 백화는 저기 어디 무슨 선 타야 되지? 전라선. 그 다음에 정씨는 호남선. 목적지가 달라. 백화는 여비도 없이 길을 떠나려고 한다. 그렇지. 여비 있어? 군용차 얻어 타고 가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영달과 정씨는 백화의 갈등. 싸우나? 아니죠. 영달은 유유자죠. 없으면 없는 대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이런 건데 그렇지는 않지. 백화는 아프다는 핑계가 아니라 진짜 아파. 이렇게. 세상 억울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파 죽겠는데 네가 어딜 아파. 됐어. 괜찮아져. 이러면 너무 서럽지 않나? 다음 중 인물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드러나는 것들 몇 번? 2번. 국밥 하나 사 먹고 그나마 국밥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팥시루떡 나눠 먹는 거니까. 떡 중에 최고는 바람떡이지. 바람떡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길거리 음식 중에서 가래떡 구운 거 제일 좋아해요.
지금 내가 너무 처음 만나는데 너무 TMI지. 누가 TMI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그 표현 너무 기발한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혼자 떠드는 거예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다리는 백화의 제안을 거절했고 영다리와 정씨는 같이 어디로 삼포 가기로 했고 영달은 백환을 위해 자신의 비상금 1,000원 썼고요. 500원짜리 2장. 백환은 영다리와 정실에게 배신감, 더러운 자식들. 부셔버릴 거야. 배신감 느끼지는 않았지. 그냥 아쉬움과 고마움을 느끼는 거지. 같이 못 가는 아쉬움. 하지만 지금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움을 느끼는 거지. 배신감을 느끼는 건 아니지. 정씨는 변해버린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죠.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또 한번 체크해 볼까?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에 1, 2년 안에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라고 해놓고 요게 몇 번 어디가 인정 요렇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다음 기억이 의미하는 거 삼립빵 2개랑 찐달걀 누가? 영다리가 백화한테 준 거죠. 영다리가 혼자 먼 길 떠나야 하는 백화한테 건네준 거죠. 답은 2번. 백화에 대한 영다리의 배려. 기차 탄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차에서 뭐 사 먹으면 완전 맛있는데 근데 딱히 먹고 싶지 않아도 나는 그냥 삶은 계란 사 먹는 편이거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정씨에게 과거의 산포 요즘도 삶은 계란 팔겠지? 정말 너무 속상. 하긴 음식 자체를 안 팔겠다 요즘에 기차에서. 정씨에게 과거의 산포가 지니는 의미는 가면은 먹고 사는 거는 뭐 됐어.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지. 3번. 노인의 역할 거기 엄청 변했어. 몰랐어. 이야기를 해주죠. 사건 전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됐을까요? 네.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